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최대봉의 낭만의 최대봉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시골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꼭 서울에서 온 소녀가 마을에 나타나죠. 방학을 외할머니 댁에서 보내러 온 하늘거리는 린넨 원피스부터 하얀 팔다리까지 도시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소녀 말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이었나 봅니다. 집 앞 시냇물에서 홀딱 벗은 채로 물장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녀가 내가에 나타났습니다. 장난기였는지 그 소녀는 도무지 시냇가를 떠날 생각도 않고 벗은 몸이 부끄러워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입술이 파래지고 아래 윗니가 마주치도록 덜덜 떨며 물속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으로 옛날 어떤 잡지에 세상에서 가장 긴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짧은 여편 소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첫머리를 옮겨봅니다. 소년이 살고 있던 작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그 다리 아래로는 푸른 시냇물이 흘렀다. 이따금 큰 도시와 동쪽 바다를 오가는 기차의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냇물 위에 드리운 미루나무 그늘을 흔들어 놓곤 했다. 여름 오후 큰 도시에서 온 소녀가 그 다리 난간에 자전거를 기대 놓은 채 냇물 위에 그림자를 남기며 후익후익 날아가고 있는 새를 보면서 어머 저건 무슨 새지? 하고 휘파람 소리처럼 물었고 소년이 휘파람새라고 대답한 것이 그 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의 여름 마주 바라보는 시간들과 몰래 얼굴을 붉히며 서로의 옆 얼굴을 훔쳐보는 시간들이 그 다리 위에 소년과 소녀 사이로 흘러갔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깊어진 소년의 눈빛을 뒤로하고 자전거에 오르는 소녀에게 다음날 그 다리 위에서 맞게 될 작별의 순간이 미리 싸하게 다가왔다. 내일은 꼭 큰 도시 어딘가에 소녀의 주소를 물어봐야지. 마음을 다잡으며 소녀는 멀어져가는 자전거와 페달을 움직이는 소녀의 종아리가 치자빛으로 물들며 노을 속으로 잠겨가는 걸 바라보았다. 다음 날은 새벽부터 장대 같은 빗줄기가 앞이 보이지 않게 쏟아졌다. 한나절이 다 지나도록 빗줄기는 그치지 않았고 큰 도시로 돌아가는 기차가 그 다리 옆을 지날 때 소녀는 빗물이 얼룩져 내리는 차창 밖으로 세찬 바람에 반은 찢겨버린 푸른 비닐 우산을 겨우 수습해 든 소년이 논날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외롭게 서 있는 걸 보았다. 좀만 소개하겠습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쉰 6번째 이야기, 소년, 소녀를 만나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년의 숲을 지납니다. 손을 내밀면 만져질 것 같은 느낌과 색깔들의 숲을 우리는 꿈꾸듯 지나왔습니다. 유년은 꾸미기에 아름답고 짧습니다. 푸시킨의 말처럼 지나간 것은 다 그리움이 되지 않던가요? 오늘은 옛날 교과서에 나오던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소설 하나를 꼽으려면 그것은 단연 황순원의 소나기일 것입니다. 중학교 국어책에 나왔던 그 소설은 우리를 아련한 유년의 기억 속으로 이끄는 마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온 얼굴이 맑은 소녀를 개울가에서 만나고 조약돌을 주워주고 늦여름 꽃을 묶어 수줍게 내밀고 먼 하늘에서 먹구름이 밀려오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비를 피해 수숫단 속으로 들어가고 비에 젖은 소녀에게서 안개처럼 김이 피어올라 소년에게로 훅 끼쳐오고 얼굴은 붉어지고 가슴은 쿵쾅거리고
꽃묶음이야 망가져도 상관없고 야속한 여름날의 짧은 소나기는 그만 그쳐버리고 쏟아진 소나기에 물이 부른 개울을 업어서 건네주고 소녀의 분홍 스웨터 앞자락에 소년의 등에서 옮겨온 검붉은 진흙물이 베어들고 그리고 소녀는 가버립니다. 갈반머리에 서서 소녀가 사라진 마을 쪽 하늘을 바라보는 몇 날이 지나고 소녀는 까무룩한 잠 속에서 어른들이 두런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녀가 죽으면서 검붉은 진흙물로 더러워진 옷을 꼭 그대로 입혀 묻어 달라고 하더라는 고등학교 국어책에는 알퐁스 도데의 별이 나왔었죠. 리브롱 산 꼭대기에서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소녀는 몇 날 며칠을 사람 구경조차 못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 외롭고 심심한 날들을 견뎌내게 했던 것은 인근 여러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인집 아가씨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랑비가 오락가락하던 어느 날 보름치 식량을 실은 나귀방울 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노라드 아줌마도 심부름꾼 꼬마 미아로도 아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몇 번 지켜본 게 고작이었던 스테파넷 아가씨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귀 등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짧은 순간의 조우가 끝나고 돌아가는 나귀 발굽에 채이는 돌멩이 소리가 소년의 심장을 아직 아프게 울리고 있을 때 기적처럼 아가씨가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불어난 또랑물을 건너지 못한 그녀와 단둘이 그 산속에서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아래에서 소녀는 양치기야 너는 무슨 꿈을 꾸면서 잠이 드니? 라고 묻고 양치기 소녀는 아가씨 생각, 아가씨 꿈을 꾼답니다 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여름밤은 짧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면 아침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스테파넷 아가씨는 리본과 레이스와 물결치는 머리카락을 소년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고 소년은 생각합니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갸냘프고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노라고. 미국 작가 어스킨 콜드웰의 단편 딸기의 계절 The Strawberry Season은 한때 대학 교양용 Freshman English에 자주 실렸던 텍스트입니다. 딸기는 에로틱한 과일이죠. 산딸기라는 옛날 영화들도 있었죠. 그 딸기라는 이름만으로도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사랑하는 미소년 아도니스가 죽자 눈물을 흘렸는데 그 붉은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돋아 나온 게 딸기였다고 합니다. 자, 다시 딸기의 계절로 돌아갑니다. 남부의 뜨거운 태양 아래 딸기를 따야 하는 일꾼들은 딸기치기, 스트로베리 슬래핑이라는 장난으로 무료함과 피로를 달랩니다. 딸기를 따는데 정신이 팔린 여자들의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목덜미 속으로 딸기를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세게 쳐 터뜨려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블라우스 등이 빨갛게 물들면 밭 전체의 일꾼들이 동시에 낄낄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딸기를 따고 있는 밭에 인근 동네에서 예쁘기로 소문난 소녀 페니가 나타납니다. 소녀는 혼자 떨어져 딸기를 따고 있는 페니에게 다가가 등떨미로 딸기를 넣는다는 것이 앞가슴으로 잘못 넣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앞가슴을 손바닥으로 세차게 때려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눈부시게 하얀 소녀의 가슴 위에 터뜨려진 빨간 딸기는 아찔하면서도 건강한 섹슈얼리티를 짙게 풍깁니다. 울고 있는 팬에게 소녀는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게 딸기치기를 하지 않겠어, 페니? 그녀의 우윳빛 가슴을 으깨어진 딸기가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후끈한 지혈과 짓뭉긴 딸기 속에서 그들은 오래 입맞춤을 나눕니다. 그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일어섰을 때 해는 저물어 가고 땅은 점차 선선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이나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페니는 돌아서서 길 아래쪽으로, 나는 길 위쪽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렇게 딸기의 계절은 끝나가고 있었다. 갈반머리에 서서 먼 하늘을 아득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설레는 가슴으로 밤하늘에 별들을 세기도 하고 입안에서 가만히 그리운 이름들을 내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소년은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계바늘을 돌려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직 그 소년이 갈반머리에 서 있을까요? 아직 그 소녀가 캄캄한 밤하늘의 별을 세고 있을까요? 스카브루의 장터에 가면 아직 내 사랑이 거기 살고 있는지 알아봐 주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스카브루 페어. 오늘은 켈틱 우먼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